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22일 최병국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공천이 속속 확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공천이 시작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청와대에서까지 문도리의 공습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재인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대거 이번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결국은 단수 공천이 되거나 아니면 경선에서 이길 것이다. 어찌 보면 뭐 이기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그 문재인 캠프 내에 있던 사람 중에서 그래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주로 그 발탁해서 청와대로 데리고 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문재인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을 사실상 장악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그 단수공천 지역과 일부 경선 지역을 그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그것이 그런 조짐이 확연하게 드러나고요. 더군다나 이제 김남국 변호사, 금태섭 의원하고 경쟁하겠다고 도전을 했던 김남국 변호사에 대해서 다른 지역의 전략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결국은 친문, 강성 친문들의 입김이 민주당 공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것이 미칠 파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청와대 사람들이 단수 공천을 여러 군데 받았는데 6군데를 우선 받았습니다. 전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이었던 이용선 씨가 서울 양천을, 그 다음에 전 정무비서관인 진성준 전 의원이 강서을,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충남 공주부여 청양, 그 다음에 나소열 전 자치분권 비서관이 보령 서천 충남이죠. 그 다음에 복기왕 전 정무비서관이 충남 아산갑, 그 다음에 조한기 전 제1부속실장이 충남 서산 태안. 그러고 보니까 뭐 충청도 출신들이 많이 있네요. 이렇게가 이제 단수공천 지역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뭐 경선도 거치지 않고 그냥 단수공천입니다. 그냥 공천을 준 거죠. 공천을 줬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결국은 문재인 청와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단수공천을 줬다. 그럼 그 선행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결국은 문재인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출마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다른 후보자들이 아마 감히 여기에다가 명함을 내밀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문도리들이 공습할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이 자리는 가급적 피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전에 보면 청와대 대변인했던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도 바로 서울 광진을에 단수공천했죠. 이 광진을에서 뛰고 있던 민주당 예비후보가 있었는데 그 예비후보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예 경선 기회도 주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외에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숫자의 청와대 출신들이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 뭐 윤건영 전 국정상황실장, 뭐 윤건영 전 국정상황실장 같은 경우는 뭐 구로울인데 여기는 뭐 거의 지금 뭐 확정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발표에서는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장완석 전 선임행정관, 이건 이제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사람인데 서울 중랑갑. 근데 여기는 이제 서영교 의원하고 지금 뭐 경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그 청와대 비서관 출신들이 지금 곳곳에, 주로 수도권입니다만 곳곳에 경선을 하도록 지금 다 판이 짜여지고 있는데 아직 발표는 안 됐습니다. 자, 그러면 경선을 하더라도 지금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경력을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당원들이 굉장히 많죠. 전국적으로 보면 뭐 권리당원들이 뭐 80만 명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80만 명이라고 한다면 전국에 있는 당원 숫자의 뭐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이런 숫자입니다. 그런데 응집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결국 경선판을 좌지우지할 것 아니냐 이런 지금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수공천 한 거 물론이고요. 단수공천을 하지 않고 경선을 붙이더라도 권리당원들의 영향력, 왜 그러냐면 권리당원이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 한 30%의 권리당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친문, 강성 친문 당원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의 투표율은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당원들보다 권리당원 중에서도 친문 강성 권리당원들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당원 중에 뭐 강성 친문 당원들이 30%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선거 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거의 50% 정도 된다. 이렇게 된다면 뭐 거의 당락을 좌우한다. 각 지역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이런 얘기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강성 친문 권리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여겨지는 그 김남국 변호사를 서울 강서갑에서 빼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거기서 붙이면 금태섭 의원이 아무리 현역 의원이라도 현역 의원으로서 4년간 그 지역구 관리를 해왔다 할지라도 이 강성 친문 권리당원들이 상당히 많은 그 지역에서 김남국 변호사하고 자칫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뭐 두 사람 다 소중한 자원이다. 이해찬 대표 비서실장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김남국 변호사를 빼서 지금 딴 데로 보내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친문 지도부는 지금 이해찬 대표 지도부가 친문 지도부 아니겠습니까? 친문 지도부는 이 강성 권리당원들의 위력을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성 권리당원들의 만약에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후보가 한 명 있다면 그 후보는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금태섭 의원을 어찌 보면 살리기 위해서 금태섭 의원이 만약 서울 강서갑에서 경선에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결국 민주당에서는 친문의 반기를 들었다가는 현역 의원도 날아가는구나 라는 그런 이미지를 대내외에 다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가 어렵다. 이런 정무적 판단 아래 아마 김남국 변호사를 다른 지역에 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서울 강서갑에 또 신청한 강선우 전 상근 부대변인이나 한명희 전 서울시 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사실 이거 그러면 우리는 떨어질 게 확실하니까 다른 곳으로 배치 안 하나?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돼버린다. 그래서 참 모양새가 이상하게 됐다. 그러나 이건 뭐 현실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충북 청주 서원의 오재세 의원 현역 4선 의원입니다. 컷오프 됐습니다. 근데 오재세 의원이 글쎄요 뭐 현역 4선 의원인데 그 지역에서 왜 컷오프 됐을까? 컷오프라는 게 아예 경선도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경선에도 참여를 안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재세 의원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제대로 지역구 관리도 하지 않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보좌관 이장섭 씨를 공천을 주기 위해서 나를 컷오프 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지금 이 청주 서원은 그러면 이장섭 씨를 단수 공천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장섭 씨라는 사람하고 이광희 씨라는 사람하고 두 사람한테 경선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4선 의원인 오재세 의원을 아예 경선에도 나오지 못하게 하는 글쎄요. 근데 이제 오재세 의원이 그러면 탈당해서 이해찬 모델을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그 지역에서 당선돼서 다시 민주당에 입당을 하겠다. 그게 이해찬 모델이거든요. 2016년에 이해찬 의원이 컷오프 돼서 세종시에서 무소속 출마해서 당선됐습니다. 그 모델을 따르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 근데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이제 단수공천이나 또는 경선, 불공정 경선. 왜 그러냐면 지금 문재인 청와대에서 내가 근무했다 하는 사실을 충분히 공표하고 경선에 참여한다고 하면 그 상대 진영이 결정적으로 불리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 것이냐. 결국은 당에서 문재인 청와대 근무 경력을 이렇게 당원들한테 어필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불공정 경선을 방치했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경선에 임할 경우는 경선을 하고서 만약 경선에서 떨어진다면 출마 못합니다. 그건 공직선거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상당수의 이게 대세가 기울었다라고 생각하는 예비 후보들은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 비서관 출신들 또는 뭐 행정관 출신들하고 겨루는 그런 예비 후보들은 아마 상당수가 경선보다는 자기가 만약에 그 일반 민심에서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경선보다는 탈당해서 무소속이나 아니면 다른 당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속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당장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이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이 전략공천된 광진을 같은 경우 그쪽에서 뛰던 예비후보가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어쩌면 무소속 출마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당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민주당 전력의 상당한 정도의 약화 요인이 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그동안에 몇 년 동안 그 지역에서 뛰었기 때문에 적어도 몇 퍼센트, 몇천 표 정도는 가져갈 힘이 있고 때로는 이 사람들이 당선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도리의 공습의 역효과, 역풍 이것이 아마 상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번 민주당을 친정체제로 관리하기 위해서 아마 문도리들을 대거 공천하도록 청와대가 지금 민주당에 압박을 넣고 있는 단계고,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문도리들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많다 보니까 이렇게 단수공천 지역 어저께 발표한 것만 해도 벌써 6명이고 그간 발표한 거 앞으로 대기 중인 사람들 이렇게 따지면 지금 뭐 이제 전체를 따지면 한 70 내지 80명이 된다고는 하는데 아마 지금 이 정도 수준이라면 한 40 내지 50명 정도는 결국 문도리들이 공천을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거의 역풍이 어떻게 불 것이냐. 문도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권 심판론은 힘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이 문도리들이 공습하는 것이 결코 불리하지 않다. 왜 그러냐면 결국 청와대 출신들이 다수가 총선에 출마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청와대 심판론이 되는 겁니다. 곧 정권 심판론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거는 미래통합당에 매우 유리한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앞으로는 미래통합당이 그러면 전부 유리한 구도만 남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천이 진전되면서 어제 보니까 친박의 대표적인 의원이죠. 윤상현 의원이 컷오프 됐고요. 이은재 의원 컷오프 됐고 이해훈 의원 새로운 보수당에서 지금 미래통합당으로 들어온 이해훈 의원도 컷오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아마 이 사람들도 상당수가 무소속 출마하거나 반발할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뭐 TK 지역이야 뭐 워낙 압도적으로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높으니까 괜찮겠지만 PK 지역이나 수도권 지역에서도 이 전략공천 또는 어떤 단수 공천에 대한 반발 기류가 미래통합당도 꽤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미래통합당의 어떤 공천 잡음도 제법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공천 잡음이 얼마나 많은 탈당 후 무소속 출마 또는 탈당 후 다른 당 출마 이런 후보들을 낳느냐, 누가 더 잡음을 줄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총선 승패가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지금 현재 외관상 보면 문재인 청와대와 강성 친문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 대거 민주당 공천을 받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마도 이 파열음은, 공천 파열음은 민주당 쪽에서 더 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수공천 지역이나 뭐 이런 지역들이 더 늘어나고 또 강성 친문 권리당원이 지원하는 그 후보들의 당선 가능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